바르면 잇몸이 재생이 된다고? 그런 약이 있다고? 회춘이 일어난다니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저희 구독자들 중에 잇몸이나 치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르게 되면 잇몸뼈가 회춘하는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존하는 그런 약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정말 내 잇몸이 회복될 수 있는지, 치아를 꼭 빼지 않아도 되는지, 과연 치료가 가능한지 치주과 전문의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진행하면서 핫한 이슈가 회춘인 것 같아요. 부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억만장자가 회춘을 위해 자식의 피를 수혈했다는 기사 본 분들 계실까요? 젊어지기 위해 이 아들의 피를 17리터 정도 수혈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자기 피를 빼서 아버지께 수혈을 해서 3대가 같이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아마도 효과 있을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늙은 쥐에 젊은 쥐의 피를 수혈했더니 그 쥐가 글쎄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이처 에이징이라는 학술지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 원인은 아마도 젊은 쥐 피에 있는 성장인자라 불리는 그로스 팩터, 호르몬 등이 늙은 쥐의 노화를 느리게 하거나 혹은 회춘하게 해서 더 오래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 잇몸도 회춘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진 돼지에서 실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6개월 된 어린 돼지의 머리를 얻었어요. 이 치아 부분에 조직을 긁어가지고 단백질을 추출했습니다. 그것을 손상된 잇몸에 발랐더니 재생이 일어난 겁니다. 치아 주변에는 치주인대, 뼈, 배각질, 잇몸 이런 조직이 있는데 다 재생이 된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실험이었죠. 이러한 조직은 이가 처음에 막 생길 때 외에는 절대 생기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엠도게인이라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 1위 임플란트 회사인 스트라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엠도게인의 주성분은 치아가 만들어질 때 많이 나오는 아멜로제닌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것을 손상된 잇몸에 바르면 잇몸이 재생됩니다. 회춘이 일어난다니까요. 심지어 이것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진짜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해왔던 케이스 사진들을 잠깐 볼까요? 오른쪽 아래에 치아의 뼈가 손상되어서 신경치료와 엠도게인을 병행했습니다. 거의 8년 정도를 쓰고 발치했던 케이스이긴 한데 엠도게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1, 2년 정도밖에 못 쓰고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에 한 케이스입니다. 잇몸이 부어서 오셨고 다른 치과에서 발치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아가 흔들리질 않아서 엠도게인으로 재생치료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료 후 붓기도 가라앉고 방사선 사진도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뼈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생이 온전하게 되려면 6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래도 빼야 한다는 치아의 증상이 좋아져서 환자분은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는 치과를 찾기 어려울까요? 이 영상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셔도 엠도게인을 하는 치과를 찾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엠도게인은 일단 케이스 판별과 진단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한다 해도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술식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엠도게인 이 녀석이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 덜렁덜렁 거리는 흔들리는 치아를 치과 가서 엠도게인 해주세요, 재생치료 해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 이가 흔들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엠도게인이 어떤 때에 쓸 수 있는지 그런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럴 때 치과 원장님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는 케이스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치아가 거의 안 흔들려야 합니다. 환자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의사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뼈 손상 부위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릇처럼 오목해야 합니다. 평평한 경우에는 그 녹은 부위에 엠도게인을 넣어도 이 흩어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목하게 돼 있는 경우는 엠도게인을 잘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최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자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하자고 할 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치주질환은 50대 유병률이 90%예요. 치과 가서 꼭 이거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는
1년, 2년 안에 빼야 하는 치아도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스케일링을 하면서 4개월마다 관리를 했더니 5년간 유지하는 치아도 여러 있었습니다. 잇몸에 좋은 약이 정말 있을까요? 인사돌, 이가탄, 약국에서 파는 뻔한 잇몸약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바르면 잇몸이 차는 엠도게인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정말 잇몸에 좋은 약을 과학적 논문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잇몸에 좋은 약을 알려면 일단 잇몸의 구조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소개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치주란 치아의 주변을 말하는 것인데요. 뼈, 치주, 인대, 백악질, 잇몸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잇몸의 4대 조직이라고 합니다. 치아는 뼈에서 만들어져서 뼈를 뚫고 잇몸을 뚫고 나오면서 만 15세에서 20세에 기본적인 잇몸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완성된 치주 구조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완성된 10대 후반, 20대 치주 잇몸은 이렇게 뼈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요 부위예요. 요 부위에 치태가 쌓입니다. 이 치태는 세균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고 나온 부산물, 세균과 침 등이 끈적하고 미끌미끌하게 이끼처럼 달라붙은 덩어리입니다. 음식을 먹고 몇 분 후 손톱으로 치아 표면을 긁어보면 긁히는 그 하얀 물질이 바로 치태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무서운 놈이에요. 이 치태를 방치하면 치석이 되고 치석 위에 붙은 세균은 독성을 뿜는 나쁜 세균들로 구성이 바뀌면서 잇몸에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염증이 미약하게 일어나면 아프지는 않고 잇몸이 약간 통통하게 붓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양치를 하면 피가 납니다. 이러한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해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불편감은 거의 못 느끼는 만성 염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곧 뼈가 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만성 염증이 되면 잇몸 안으로 치석이 형성되고 서서히 치조골, 즉 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초기 치주염은 치은염과 비슷해서 치아에 흔들림도 없고 환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잇몸이 땡땡 붓고 아프면 병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그냥 두게 되면 치석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뼈가 녹는 겁니다. 이게 치주 질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이가 흔들리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가 흔들리면 이미 치아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를 빼게 되는 거예요. 이 뼈 녹는 현상이 빠르면 20대에도 나타나는데 대체로 30대에서 시작되고 50대면 거의 나타납니다. 이게 유전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치아가 좋다고 치과 안 가본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50대에 이렇게 돼서 치아 빼러 많이 오십니다. 치주 질환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치주 질환은 50대 유병률이 90%예요. 50대가 되면 10명 중 9명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치과 의사들도 많이 걸려요. 안타까워요. 충치랑 치주 질환은 별개의 질환이고 관여하는 세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치주 질환이 진행된 분들은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로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엠도게인과 재생 치료가 있기는 하지만 망가뜨리는 건 쉬워도 재생시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잇몸약 언제 나오냐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약은 미노사이클린 연고입니다. 상품명은 회사마다 다 다르니 성분으로 미노사이클린 염화수화물로 보시면 되고 성분과 효과는 제가 다 써봤거든요. 회사마다 비슷비슷합니다. 생긴 것은 주사기처럼 생겼는데 주사는 아니고 얇은 팁을 통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 조직에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안타깝게 약국이나 집에서 직접 환자들이 살 수는 없고 치과에 가서 치과의사 원장님이 발라줘야 합니다. 치과 가서 꼭 이거 해달라고 하세요. 치주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잇몸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좋다고 하는지 근거를 설명드릴게요. 미노사이클린 연고를 바르면 치아 표면에 부착하여 3개월 동안 서서히 나오면서 세균 횟수를 줄이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의 진가는 항염 효과 중에 콜라제네이즈라고 하는 MMP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사진은 이해 못하셔도 돼요. 여기에 나오는 MMP, 염증이 진행되면 MMP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뼈를 녹이는 겁니다. 콜라겐이라는 골격 위에 칼슘과 인이 침착되어 뼈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철근을 기초로 잡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붓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치주 질환으로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서 콜라제네이즈라는 효소가 나와서 이 뼈의 철근에 해당되는 콜라겐을 녹여요. 그러면 칼슘과 인이 빠져나오면서 잇몸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전에 철근이 부족해서 순살 아파트 신문 나왔죠. 그거랑 원리가 비슷합니다. 미노사이클린 연고가 이 콜라제네이즈라는 효소를 방해해서 뼈가 녹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논문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석치태를 방치하고 미노사이클린 약만 바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석 위에 있는 치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하고 보조적으로 미노사이클린을 도포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는 1년, 2년 안에 빼야 하는 치아도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스케일링을 하면서 미노사이클린을 4개월마다 관리를 했더니 5년간 유지하는 치아도 여러 있었습니다. 미노사이클린의 국소 도포의 장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노사이클린이 기본적으로 항생제이기 때문에 먹는 미노사이클린 약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전신적으로 먹는 약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알러지나 내성이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잇몸에 바르는 약은 알러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곳에만 높은 농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치주질환 유발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또한 활성산소, ROS 생성도 억제하여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거기다가 미노사이클린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1, TNF-알파 등 이러한 것들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면역 반응도 조절합니다. 그래도 단점이 없을까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미노사이클린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 연고이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투약 전 경험 많은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스스로 사서 바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신부의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신적인 영양은 극소량이어서 태아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기는 하지만 항생제는 항생제거든요. 마지막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일찍 다수의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셨다면 30대부터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관리만 하시면 부모님과 다르게 자기 치아로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잇몸에 좋은 약 미노사이클린 연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치주질환은 치태와 치석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치석, 치태 제거 없이 잇몸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사돌, 이가탄 같은 약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잇몸에 좋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약은 미노사이클린으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바르는 것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미노사이클린은 치주세균에 의해 뼈가 녹는 것을 최소로 만들어준다.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시행하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주변 치아들까지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까지 하게 될 수 있어요.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핵심입니다. 50대 이상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충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다발성 치근 우식입니다. 사진처럼 잘 안 보이는 뿌리 쪽이 썩어 가다가 어느 날 뚝
부러지기도 합니다. 뭐 이가 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치료도 어렵고 전신 건강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 치근이 노출됩니다. 이 부분은 범랑질이 없어서 충치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죠. 침은 산을 중화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침이 부족하면 치근이 산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갱년기, 당뇨병, 항우울제나 일부 약물 복용도 침 분비율을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이 치근 우식이 잘 생겨요. 내가 약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50대 이상이다, 그러면 다발성 치근 우식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어려워져 양치질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또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은 치태나 치석이 잘 껴서 충치도 더 잘 생겨요. 여러 치아에 크라운 같은 의치나 부분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 고리 부분에 치태가 잘 끼기 때문에 치근 우식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씹기 어려운 노년기에는 부드럽고 당이 많은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국수, 죽이 후루룩 드시기 좋으니 자주 드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치근 우식을 가속화시킵니다. 또 믹스커피 드시는 분들, 단 음료를 드셨으면 양치를 바로 하시거나 물로라도 꼭 한번 헹구세요. 설탕이 치근에 진짜 잘 달라붙거든요. 그렇다면 왜 치근, 치아 뿌리는 더 쉽게 충치에 걸릴까요? 치근은 잇몸 아래 위치에 있어 범랑질이 없고 상아질로 덮여 있습니다. 상아질은 범랑질보다 약하고 산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잇몸이 내려가 치근이 노출되면 충치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근 우식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습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1450ppm 고불소 치약은 치근 표면을 강화하고 초기 충치를 예방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고농도 불소 도포를 받으면 치근 우식 진행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 침 분비를 촉진하세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입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양치질이 중요하겠죠. 2줄이나 3줄 칫솔모를 사용하고 치아와 잇몸 사이를 세심하게 닦으세요. 시간 칫솔도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드세요. 단 음료를 피하고 물이나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치과 의사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서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치근 우식이 이미 발생했다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의 치근 우식은 레진으로 때워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GI라는 재료도 있으니까 약간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도움이 돼요. 초기 우식의 경우 치아 표면에 불소를 도포해 재광활을 돕습니다. 우식이 심해서 치근이 손상되면 신경치료 후 크라운 같은 의치로 보호해야 합니다. 너무 진행된 경우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주변 치아들까지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까지 하게 될 수 있어요.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기 치료가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잇몸 퇴축과 침 분비율 감소로 다발성 치근 우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치근은 상아질로 덮여 있어 산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불소 치약 사용, 올바른 양치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초기 우식은 불소 도포와 레진 충전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다발성 치근 우식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덴티피디아였습니다.